암투병을 하던 80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돌아가셨어요. 80대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무려 1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120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라져버렸대요. 자,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받아야 될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아들이 당연히 이 사라진 돈, 절반 가까운 돈, 56억,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 행방을 추적해 봤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의붓 어머니가 등장을 한답니다. 의붓 어머니.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대요. 최근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도 다소 충격적입니다. 자, 어느 날 80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건이 시작된다고요? 네, 80대 아버지가 6개월간 소식이 없자 아들이 찾아 나섰는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얼마 후에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연고도 전혀 없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요양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병원에 아버지 혼자 계신 게 아니었고요.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 이분은 간병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여성의 주장은 아버지와 10년간 교제했던 연인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했는데 또 3일 뒤에 아버지가 또 사라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또 퇴원시켰다고 하는데요.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성이 아버지를 바꿔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상으로 퇴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평소 말투가 이게 아버지 말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허. 이 아들이 좀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버지의 계좌를 확인했는데요. 너무나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계좌를 확인했는데 왜 놀랍니까? 아버지 계좌에서 56억 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와.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상가 두 채를 보였기 때문에 한 120억대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120억의 절반인 56억을 인체에 갔으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1년 6개월 사이에 얼마를 빼가요? 56억을 인출해 갔던 것이죠. 와. 상당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2달 전에 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에요? 2달 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었어요. 게다가 자식이 아닌 아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그 영상 유언까지 작성이 됐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60대 여성 간병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나 아버지랑 꽤 오래 사귄 여성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성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그 많은 돈이 인출이 된 겁니다. 아니, 혼인신고한 지 2달 된 아내한테 120억, 아니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들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 취재진에게 이 사건 내용을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의붓 어머니가 된 60대 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전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예. 그 전통시장에서 이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잡았다, 뭐 이런 이제 소문도 들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물도 본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위까지 데려와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또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위까지 데려와서 건물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3일 이후에 이제 퇴원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아버지를 계속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누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하고의 대화도 이제 막아섰었고요. 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입원에 있을 때에도 뭐 다른 사람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아서면서 본인만이 이 병실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로막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만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치매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요. 게다가 고령에다가 위암, 사기, 암 투병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정확한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여성이 아버지의 그런 상태를 이용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 여성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제 현혹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면서 지난해 6월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지난해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1년 동안 진행된 수사 끝에 최근에 그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경찰에서는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단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에게 이 아버지가 내 남은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선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유언장 작성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버지에게 속인 내용들을 증거로서 현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고 또 그와 관련한 목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거 부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